147이라는 문구 이전에 나왔던 게 바로 이 장면이죠. 아마 매 회차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짧아. 막상 이 장면이 나오면은 시큰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과하게. 이게 147화의 이제 오프닝이었고요. 네. 어쩌면 이번에는 뭔가 그 갈등, 그리고 어떤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게 막 다른 기수만큼 엄청나게 치열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이 다른 기수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게, 이분들은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런 거를 막 그 저울질하면서 비교도 하고 만나서 또 마음도 흔들려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몇 분 빼고 영호님이나 뭐 몇 분 다른 결의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쭉 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솔로 나라의 그 컨텐츠 측면에서는 조금 밋밋할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사람들 자체는 캐릭터 있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솔로 나라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누가 누구를 만날지 이렇게 예측 불가한, 우리가 또 그런 걸로 또 굉장히 또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기수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정숙님의 활약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저는 하고 있어요. 이번 기수에서 잡은 남 PD의 주제는 개인적으로는 안개 위, 나무 위에 산꼭대기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저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현실, 저게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겠다. 너무 공부만 했기 때문에 몰랐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안개가 걷히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남 PD님의 뭐랄까, 가르침?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한이 있지. 치열하게 살고 여유롭지 않으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아. 그래서 이성적으로 딱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성들이 좋아하는, 뭐 굳이 나누자면 그런 사람은 이렇게 성공한 자서성가 1세대보다는 보통 그 아들, 뭐 손자, 뭐 부자의 자식, 이런 애들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확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되게 여유 있고 그냥 뭐든 그냥 쿨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뭐 고집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영철님은 여전히 영숙님과 가고 있고, 지금 영자님 옆에 이거 누구지? 광수인가? 여성분들 숙소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정숙님이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친한 사람하고만 친한, 자기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는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직 생활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이게 아무래도 저는 뭐 100% 이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눈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잖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산점을 주고, 저 친구 똘똘하군 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서도 보면 상철님 눈치 빠르고 처세도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그게 한국이랑 일본, 중국 이쪽에는 눈치랑 그대로 매칭이 되는 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죠. 일종의 눈치에는 그 서열을 빨리 읽는 힘도 있고,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을 했을 때 그 안에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겸양의 미덕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물론 지역 차도 좀 있겠지. 세대별 차이도 있긴 하고, 정숙님이 어쩌면 지금 같은 출연자들 사이에서 현숙님이 지금 내 표를 받은 상황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눈치를 많이 보면 아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첨이 나쁜 이유는 뭐야? 반칙이라? 다른 사람이랑 관계없이 1대1의 관계에서 아첨을 하면 그건 어때? 아첨이라고 하지 않잖아. 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스 매니지먼트는 필요하다. 보스가 원하는 그런 듣기 좋은 말, 마음이 편해지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스가 항상 맑은 정신으로, 편한 마음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보스 매니지먼트의 꽃이죠. 스몰 토크 책에도 이제 눈치가 빠른 것, 눈치가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되기까지, 눈치가 느려도 눈치를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그런 리더들에게 인정받는 아첨은 뭐냐면, 오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저번에 이분이 말했던 어떤 철학이나 가치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내가 기억해 놓고 그거를 내 단어화 시켜서 그거를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리더분이 옛날에 뭐 인간은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걸 이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리더와 얘기할 때 뭐 예측 가능성 얘기가 안 나왔어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측 가능성을 우선으로 두려고 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염두에 둘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뻐 보이는 거야. 평소 회장님의 아니면 어쩌면 리더의 생각 방식과 언어 방식을 외워놨다가 그걸 마치 내 말인 것처럼 표현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물어보는 거. 그게 리더가 봤을 때 얘는 머리가 트였구만 이렇게 보여. 내 말을 따라하는구만 이게 아니라 얘는 머리가 트였구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왜냐면 얘는 나랑 사고방식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식으로 아첨을 하는 거야. 진짜 아첨은 이런 거예요. 아마 정숙 씨가 조금 더 눈치도 빠르고 이랬으면 공부도 항상 1등 하니까 그렇잖아도 시기 질투에 무리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게 공부도 잘하면서 똘똘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좀 노는 애들이 공부를 뭐 1등이나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아예 그냥 사회가 다르다고 안 건드려. 그냥 그 정도니까 아예 노는 애들하고는 어차피 교류가 많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경쟁의 무리들이 있고 뭔가 공부로는 경쟁도 하고 친하니까 서로 또 눈치도 보고 나 공부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정숙님은 그런 관계도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현숙님 진짜 부러워요. 완전 인기쟁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나타났네요. 자유롭게 진짜 부러운 걸 거야, 정숙님은. 여기서 너 한번 먹어봐. 너 한번 먹어봐. 이 말로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정숙님 왜냐면 이걸 매길 목적이었으면 다른 사람들 많을 때 그냥 그 말을 꺼냈을 건데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말 그대로 진짜 부러움에서 하는 말이거든. 굳이 따지자면 억압된 충동성을 가졌던 사람이지 않겠나. 그러면서 뭐 안 취했어요? 술 많이 마셨는데. 그러면서 과일이 달던가요? 이때 현숙님이 잘 처신을 해야지. 이때 초반에 어그로 끌어봤자 나중에 이제 견제되고 주변의 평판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 현숙님이 그 정도로 처세를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 안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내 평판을 깎일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과일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현숙님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배 채웠잖아. 이제 술로 배 채우고 이제 4번이나 먹었으니까. 이제 저거가 실은 굉장히 이제 민망한 일인데 지금 정숙님은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광수가 생각하는 경험 많은 괴짜의 삶을 그래도 살고 있는 건 정숙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정숙님이나 광수님이나 둘 다 허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학창 시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내가 이것만 끝내봐 나 아주 그냥 내 인생에 날개를 달 거야. 근데 인생에 날개가 없던 날개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그거 끝나면 또 새로운 시험이 있지. 다른 명목에 뭔가가 있는 거지. 근데 물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선택한 그런 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근데 결국 어떤 계속 우리는 평가받고 그 고비를 넘고 그렇게 계속 산단 말이죠. 계속 그건 쉴 수 없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은 주어지지 않아. 정숙님이나 광수님도 그런 부분을 겪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배 채웠잖아. 술로. 현숙님 민망하지만 야 서든상태에서 샴페인 데이트 그거 할 때 영식님 옷 벗어주는 거 보고 이때 옷을 벗어줬었지. 이때 옷 벗어주는 것을 보고 영식님이 되게 따뜻하고 자상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시야가 넓지는 않겠구나. 좋게 말하면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계산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온화한 표정 뒤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죠. 전략이 근데 너무 처음부터 올인 전략이 아닌가. 근데 뭐 그 좋게 말하면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딱 목표를 정한 거는 뭐 좋다면 좋겠지. 근데 이제 조금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뭔가 옷을 벗어주는 것보다 뭐 핫팩을 주는 정도였겠지. 그냥 주고 오는 정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뒤에 등지고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나 이런 게 이제 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 사람 되게 자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벌써 현숙이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아무래도 만약 혹시라도 영식님이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시작된다면 주저주저 할 수 있겠지. 만약 현숙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식님이 지금 꽤 많은 노력을 초반부터 들이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뭐야 하고 또 자기소개에서 심지어 한 명이라고까지 해버렸으니 다른 분들이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따뜻했대. 그렇게 이제 괜히 좋아 보였고 센스 있다.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센스 있지. 현숙 입장에서는 그러면 4명 중에 누가 제일 괜찮았냐 라는 말에 상철님이랑 영식님 그래?
상철님도 선택이 됐었네요. 근데 이 경쟁자였던 게 정숙님은 초반에 3명 관심 있었잖아요. 영철, 영식, 영호. 자기소개 전까지도 영식에게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은데 후반부에서는 영호로 확 바꿨어요. 자기소개 때 확 바뀌었어. 정숙님은 확실히 그 승부욕은 있는 사람 같아요. 승부욕이 어쩌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도 뭔가 내가 좀 쟁취한다라는 뭔가 괜찮은 사람을 쟁취하고 싶은 의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의 첫인상에서는 정숙 씨가 영호가 아니라 영식 씨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영식 씨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거든. 경쟁의 우위에 있었거든. 근데 자기소개가 끝나고 어떤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호 씨 괜찮거든. 그러니까 영식 씨도 나쁘지 않은데 원래 정숙 씨는 영호 씨를 뭐라고 생각했어? 음악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 정숙님은 영호님 아니냐. 왜냐면 영호 얘기 계속했거든. 영호 너무 하얘 막 이러면서. 근데 영호도 마음에 들고 전 영식님도. 근데 여기에서 첫인상 선택에서 영식의 머리 위 터트리는 이유는 영호보다 영식이 더 큰 보상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정숙님은 굉장히 경쟁의식 그리고 뭔가 1등 하고 싶은 마음. 근데 본인의 삶이 또 1등의 삶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식은 눈웃음이 약간 이뻤고 그런 매너까지 보여주니까 영식 괜찮아 보인다. 영식은 지금 가장 가치가 높은 1등. 지금 이성 관계에서 1등은 영식. 그러니까 이제 나는 1등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호님이 음악가라는 거 그리고 상철님에 대해서도 금융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영식님에 대해서는 또 개발자라고 했잖아. 실은 다 틀렸어. 실은 뭐 맞은 게 없어. 정숙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다 맞췄어라고 기억해. 정숙님 머릿속의 기억은 내가 영수 봐봐, 내 영수 의사라고 했지? 거봐, 내 말 들으면 틀리지 않는다니까? 실은 여기서 6명 중에 지금 맞춘 게 없어. 의사 아니면 변호사. 이거는 의사랑 변호사 가장 좋은 스펙이고 어느 기수는 한 명 정도는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맞췄다고 보긴 애매하지. 광수는 근데 방탈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상철은 금융권이라고 그러는데 금융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상을 실제로 못 보는 쪽에 가깝지.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잘 본다고 믿고 있어.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편견이야. 편견으로 사람을 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의식이 강한데 편견으로 사람을 봐. 그러면 조직에서 협업하기는 쉽지 않지.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잘못할 것 같은 사람. 이런 게 기본적으로 관상으로 짜여져서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는 잘 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믿고 있는 거를 하고 풀고 답을 내고 그걸 외우고 답을 내리고 하면 1등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답을 미리 내렸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는 정숙님이 회사에서 협업을 할 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지고 외운 답을 가지고 혹은 그걸 응용해서든 어쨌건 정답을 찾아서 1등 하는 거는 지금 어떤 편견이 그 점수를 깎아먹지 않아요. 근데 사회생활이나 어른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깎아먹어버리지.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있어. 관상을 잘 본다 이런 것들 중에는 그리고 굉장히 외모에 집착해. 어쩌면 정숙님은 학창 시절에 내가 진짜 이 시험만 끝나면 난 진짜 이뻐져가지고 내가 너네들 일진 애들 아니면 뭐 너네처럼 노는 애들보다 훨씬 더 이뻐져가지고 너네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혀져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외모에 굉장히 집착하고 외모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거지. 근데 정숙님이 실제로 외모에 결핍이 있을 외모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 그런데 마음속의 결핍은 치유되지 않은 거야. 사람 겉모습은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내가 보기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다르다는 걸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정숙님이 가진 결국 결핍이야. 내가 정답만 찾아왔던 삶. 그리고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정숙님이 어마어마하게 천재여서 대충 공부하고 1등한 그런 타입은 아닐 거란 말이지. 내가 저렇게 쟤네들 뭐 꾸미는데 시간 쓸 때 나는 한자라도 더 풀었겠지.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그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직감 혹은 통찰, 관상을 잘 보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다 틀렸단 말이야. 평생 동안도 이래 왔어. 근데 단지 이번에는 테이프 깎아? 이게 되는 거지. 그럼 그래서 내가 너무 한 가지만 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속에 후회 같은 게 남아요. 공부만 한 사람은
내가 이것만 끝나면, 저것만 끝나면,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또 너무 한 가지만 봤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하고 싶어 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를 많이 해보지 못했을 거야.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하니까. 엄청 친해지면 정숙 씨가 마음도 여리고, 그리고 주변도 챙기고, 말만 저렇게 할 뿐이지 착한 애예요. 그래, 맞아. 그런 애인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친밀한 사람이 인생에 몇 명이나 있냐는 거지. 우리가 꼭 깊은 연결고리만 사회생활이 아니거든. 얕은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이 돼주잖아요. 그게 하나의 평판이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친한, 아니면 그냥 뭐 얼굴만 아는데 뭐 만나면 뭐 여럿이 있을 때 같이 밥 먹고 얘기 농담하고 스몰 토크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들이 잖아요.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런 사이가 되게 많잖아. 대부분이잖아. 친밀한 사이를 빼면. 근데 그런 사이들과 교류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 시절 잘 나가던 애들은 이제는 성실하고 바르게 보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데 정숙님은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놀아보고 남자 많이 만나보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보통 그랬던 애들 중에 좀 똘똘한 애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숨기거나 순화시켜가지고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이제 그게 생각해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면 저것도 이제 순수함이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이 사람의 성실함의 반증이어서 그것 자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면 매력이라고 느끼는데, 막상 그런 세월을 살아왔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부끄러울 수 있지. 결핍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영식님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영식님을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캐리어 옮겨주고 남자 숙소로 이동.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쇼핑 리스트 찾고 막 이러서, 이것도 공부를 공부하듯이. 아니 뭐 친구들이랑 놀러 많이 가봤을 텐데. 지금 회의장입니다. 자, 리스트를 한번 일단 짜봅시다. 이런 모임에 왔을 때 쇼핑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 이제 잠시만요. 이거 좀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소고기를 사느냐 마느냐, 그게 더 문제인 건 한데. 누가 이제 회의에서 안건 하면은, 이번 리스트도 그런 리스트를, 체크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소고기를 사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새로운 아젠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어떤 사람들은 자,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이렇게 진중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면 정해줘요 내가 갔다 올게 뭐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보통.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진중하고 체크리스트하고 이렇게 막 문제 풀듯이 하는 분들이 보이니까 그림이 약간 재밌는 거지.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또 처음 보고 이랬으니까 진지하게 또 차분하고 또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림이겠지. 일단 당장 해야 될 일, 지금 중요한 것은 미션, 주어진 미션은 장보기. 그러니까 딱 거기에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 만족을 이끌어내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영혼은 남으면 나중에 또 먹어도 되고, 그러면서 영식, 돼지고기는 목살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살 어디서 들었죠? 고기랑 회까지. 목살과 회는 이렇게 장보는 이유는 여기서 현숙님이 말했기 때문이죠. 영식님의 저돌적인 그런 태도인데, 이제 과연 이후로 현숙님이 영식님을 선택할지 지금 살짝 애매하죠. 나는 뭐 두 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건 현숙님도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을 테니까, 없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삼겹살보단 목살을 좋아하고, 회는 1번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듣고 연어회 사왔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식은 지금 현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아마 목살 굽는 거 보고도 알았을 거야. 목살 굽는 거 보고 현숙님이 사람 자체가 똘똘하니까 분명히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이 사람이 나 생각해서 샀구나. 회도 그럴 거고. 그래도 이렇게 도시잖아요. 이분들이 또 온화한 분들이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대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그러면 가서 골라봐요. 이런 거 안 돼. 가서 고르다뇨. 체크를 하고 이게 리스트를 만들고 가야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랬다가는 예산을 넘길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안 사도 될 걸 사고 살 걸 까먹을 수도 있다고요. 어쨌건 곧이어 장보기를 모두 마치고 첫 저녁자리 목살부터 굽고 있죠. 고기 맛있겠네요. 곱창도 샀네? 소세지인가? 소세지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더니. 그래서 목살부터, 왜냐면 우리 현숙님에게 맛있는 걸 먼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나였다면 다른 것부터 구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운 다음에 현숙님을 위한 목살은 나중에 줬을 것 같기도 한데, 데워서 오겠다는 명분, 하지만 그런 명분이 영식 옆으로 가기 위한 명분인 거를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영수도 보고 있어. 여기서 뭐 정숙님 표정만 잡고 있지만 정숙님도 지금 영식에게 다가갔군. 영수도 현숙이 영식인가? 영숙도 상철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하나 드셔보실래요라고 하면서 저렇게 집게로 호흡 불어서 그래서 이제 한 입 먹어보고요. 잠깐 있어봐요 하면서 그 현숙님도 이제 명분이 또 생겼지. 하나 또 싸주려고. 그렇게 지금 두 사람은 어쨌건 현숙님이 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영식님이었던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소개 때 분명히 현숙님이 머릿속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거는 같은데 과연 현숙님이 이제 누구를 택할지 현실적인 타협을 하면서 외모와 키 그리고 나쁘지 않은 더 다른 주변 조건들을 가진 영식으로 일종의 타협을 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 정도에 걸맞는 스펙을 우선으로 한 사람으로 타협을 할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직은 그냥 지금 그냥 빨리 결정해봐요. 빨리 예측해봐요. 이러면 영식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건 데이트도 해봐야지. 지금 영식님이 과연 데이트에서도 저렇게 다정하고 일관된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뚝딱대고 친절하긴 한데 지루한 사람일지 그거는 봐야 되겠죠. 영식님 성격에 당장 현숙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진 않겠지. 한동안 최소 3일차까지는 뭔가 이 마음을 이어가겠죠. 그러면 3일차 이내에 현숙님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알아보지만 최소한 영식님도 마음에 있는 정도만 돼도 두 사람은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만약 현숙님이 영식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데이트를 한번 해보니 조금 물음표 정도가 떴고 데이트를 해보니 이 사람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지루하고 눈치 없다. 예를 들어 그래서 못 만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현숙님하고 영식님이 어쨌건 서로가 호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게 쭉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기수는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전략적으로 이 사람 앞에서도 좀 맞춰보고 저기도 맞춰보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반전이 있겠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짠도 하고 영식님은 지금 현숙님의 플러팅에 정신 못 차리죠. 현숙님도 은근히 주변 눈치 별로 안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항상 예시로 드는 게 10기 현숙님인데 이번 현숙님은 이번 헛똑똑이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사회성도 좋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건 사회성 만렙과 또 비교하면 또 그만큼은 아니니까 언짢 자막으로까지 명확하게 표정을 설명해 주는군요. 어머일 수도 있잖아. 굳이 언짢이라고 박아놔가지고 우리가 정숙님의 표정을 볼 때 저게 언짢은 표정이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려는 자막의 숨은 의도가 아닌가요? 근데 어쨌건 그런 언짢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 처음에 이제 자기가 가장 나이가 많을 거라고 아마도 예상했을 영수님이 이제 리드를 하면서 술을 한잔 해요. 그러면서 부장님 건배사 한 번이라고. 이렇게 부장님 건배사 한 번이라고 한 말은 그 상대를 딱히 이성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성적으로 보이기까지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벌써 이제 찍힌 거죠. 그렇게 이제 웃고 넘어가지만 5박 6일 동안 20번지를 위하여 라고 우리 또 부장님 얘기를 듣고도 흔쾌히 유쾌하게 분위기를 맞춥니다. 영수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나 정도로 약간 기타든 의사에 대해서 좀 어떤 편견이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평행세계의 나의 그런 생각을 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소주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소주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군요. 평소에는 이제 진로를 많이 마신대. 이때 옥수님하고 영호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군요. 옥수님도 살짝 그 헛똑똑이 라인이지. 헛똑똑이 라인이 확실하죠. 지금 영호님이 자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진로를 많이 마시긴 해요. 그래서 옥수님은 약간 상대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 같아. 연애도 해보고 이러면 상대가 하는 말에 한 30%에서 한 많게는 95%까지 저게 저 사람의 그냥 갑옷이구나 허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옥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런 면이 있구나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뭔가 상대가 그렇게 얕게 굴 때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은 좀 없는. 왜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보질 않았을 거거든.
덜 상대해봤을 가능성이 있겠지. 물론 뭐 영호 씨가 막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영호 씨의 이런 표현들이 옥수님이 느끼기에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게 실제로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안 들어있다고 쓰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진로 좋아한다고 이제 설탕이 안 들어있다고 살다 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둘이 말하는 거에 정숙님이 살 빼려고요? 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정숙님이 사회성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너무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나와 버리니까 이게 조금 사회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말하자면 저 두 사람이 일단 말을 하고 있으면 일단 잘 듣고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해 놨다가 근데 아까 이렇게 뭔가 둘이서 대화를 해 눈을 최소한 나랑 마주치고 있을 때나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가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가 됐을 때 근데 그 아까 설탕 없는 거 드신다더니 좀 살 빼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나 봐요. 이렇게 이제 그때 들어가거나 이게 좀 들어갈 타이밍을 조금 잘 못 재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내 양옆이나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먼저 대화도 하고 이 안에서도 또 주제가 또 일치하면 또 그 주제가 합쳐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충동적이고 내가 아는 주제에만 끼어들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 말에 끼어들려면 그냥 갑자기 확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끼어들 때 중간중간 눈만 이 A랑 B라는 사람이 서로 눈만 보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서로 눈 보면서 얘기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보면서 보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고개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시선 마주치면서 고개도 같이 끄덕여주고 그래서 마치 내가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 만든 다음에 이제 끼어들어 주거든. 이게 이제 뭔데 정숙님은 내가 관심 없는 말일 때는 약간 내 제스처나 비언어적 행동으로 이 사람들과 합류하는 그 작업이 없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그렇게 이제 정숙 씨의 호응에도 옥순에게만 반응. 이때는 왜냐면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아예 호응하진 않았을 거야. 여기서도 살 빼려고요? 했을 때 만약 들었으면 네네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대화의 맥락으로 따졌을 때 잠깐 대답은 했지만 옥수님에게 더 많은 대답을 하면서 다시 원래 대화하던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치 너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고 그리고 애초에 뭐 대화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숙님이 조금 이런 분위기를 읽는 데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집중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결핍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숙님이 하는 저지르는 실수는 많이들 해.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사람이 그립지만 정작 사람이랑 많이 어울려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결핍이 있으면 저렇게 사람이랑 어울릴 수 있는 자리 가면은 막 허겁지겁 하는 거야. 내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먹는 거에 굶주려 있으면 뷔페에 가면 허겁지겁 먹다가 체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허겁지겁. 저 사람이 말하네? 저 사람 내가 아는 단어인데? 저 사람이 말하네? 아는 단어네? 그게 아니지. 여기서 여유 있게. 뷔페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유 있게 접시에 내가 먹을 것만 이렇게 이쁘게 조금씩 담아와서 먹고 또 가서 먹고. 이제 지금 정숙님이 지금 굶주렸다가 뷔페 간 느낌이야. 인간관계. 얕은 관계에 너무 굶주려 있었어. 그러니까 여유가 없단 말이지. 문제는 이게 지금 옥순에게만 반응하는 거 여기까지는 막 큰 실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되고 근데 만약 여기서 이 옆 사람이랑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서로 어느 정도 관심을 주고받은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쩝 했을 때 옆에서 순자님이 뭐 하면서 살 빼려고 그러겠지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아군이 전혀 없는 섬 같은 상황에서 어딘가에 그렇게 또 마치 그 두 사람의 대화를 깨듯이 들어가면 손해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서서히 그게 조금 필요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잘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세 사람이면 끼어들려고 하긴 필요하지.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철님 잘 드신다. 뭔가 어딘가에 계속 말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이번엔 영철에게. 근데 약간 주변 사람들이 조금 정숙님을 조금 불편해하는가라는 느낌도 좀 있긴 있어. 이게 막 정숙님이 조금은 과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조금 정숙님을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냥 다 콜라보인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이런 어떤 부분이 너무 깜빡이 없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실은 영수랑 얘기를 좀 더 하고 순자랑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변 하면서 또 영철님 얘기를 하고 그것도 좋았을 텐데 근데 영호님은 일단 옥수님이랑 얘기하느라고 바빴고 영철님이 어떻게 보면 특이한 면도 있는 케이스긴 한데 되게 스마트하게 생겼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훈남인데 지나가다가 돌아볼 것 같아. 뭔가 근데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넘어갈 것 같아. 돌아볼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뭐 영식이의 반응이고 영철님이 약간 슈퍼맨 같아. 슈퍼맨 외모도 슈퍼맨 같고 근데 이 슈퍼맨이 어떤 시대에서는 최고의 캐릭터였죠. 모든 그냥 그런 다 합쳐서
그냥 그 한 시대를 풍부한 최고 캐릭터였지. 지금은 살짝 한물 간 느낌이 있지. 물론 다시 슈퍼맨은 어쨌건 슈퍼맨은 슈퍼맨이겠지만 한물 간 느낌.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슈퍼맨을 사랑하기보다는 마블을 사랑하고 뭐 아이언맨의 시크함을 사랑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슈퍼맨의 그런 진지함, 그런 어떤 견고함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지. 물론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사랑이지만 약간 영철님 캐릭터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예전에 무언가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데 뭔가 조금 어떻게 지금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 뒤처져 있는 느낌이 있어. 과하게 진지하고 과하게 자기에게 뭔가 집중해 있고 근데 그 이유는 뭔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어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노력만을 위해서 살아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해지고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좀 멈춘 부분도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영철님의 장점일 수도 있겠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한국 정서는 거기서 스탑된 거야. 거기 그때 멈춘 상태로 이제 미국에서 또 그 안에서의 이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서는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여유보다는 항상 진지함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영식 씨 무슨 말에 이제 반응을 하고요. 타이밍을 놓쳤어. 지금 정숙님 표정이 지금 이렇게 됐어. 아니, 너네들 내가 이렇게까지 칭찬했는데 왜 반응이 없니? 근데 아마 영철님은 지금 정숙님의 저런 일종의 플러팅이잖아요. 일종의 플러팅이 그렇게 막 설레거나 하진 않을 거야.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영철님은 생각할 테니까. 영철님은 조금 더 아껴두고 그리고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마음 이러면서 이렇게 빵 터트리는 게 약간 영철님이 생각하는 이성들의 플러팅 판타지겠지. 정숙님이 저렇게 굳은 표정으로 너무 오래 계셨네. 영식님도 꿋꿋하게 영철님 가까이서 보는 게 제일 훨씬 나아요.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정숙 씨는 너무 이렇게 칭찬도 외모로 하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 얘기 계속하고 사람들의 어떤 직업도 어떤 외모로 스스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외모에 대해서 좀 결핍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절대 어떤 자기가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뱉는 순간 자기에 대한 평가가 안 좋거든. 근데 아마 정숙님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던 세월보다 내가 외모를 꾸미면서 외모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던 시절에 느꼈던 쾌감이 그 심리적 보상이 더 크다고 느끼나 봐. 그래서 역시 사람은 외모구나. 그런 거를 뼈 깊이 새겨졌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영식님도 함께 칭찬. 제일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훨씬으로 바꾸고 그리고 영식님도라고. 결국 그게 실제로 이제 규정하면 얕은 관계인데 그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인기, 평판 이런 게 바뀌는 경험을 오히려 했겠죠. 그러면서 뭐 얘기를 듣는데 근데 이거는 살짝 뭐 영철이나 다른 분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영식의 반응이 차가운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영식의 반응은 정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갑긴 해. 현숙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가 나는 현숙밖에 없다라고 또 판단을 하면서 정숙님의 말에 반응을 안 하는 건 영철님은 아마도 멀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영호님은 옥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영식님은 약간 애써 외면하는 느낌은 있어. 그러면서 여기 이제 현숙 님을 위한 연어회를 올립니다. 영식님도 참 대단하다. 영식이 저거 연어 담는다. 연어 담아. 이러면서 지금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네. 여기 지금 영자님 빼고 다 보고 있어. 아마 영자 상철 두 사람 정도 빼고 다 보고 있을 거야. 영식님 유난히 정숙님한테 차가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영호님이나 영철님은 그냥 명분이 있긴 했거든. 연어회로 꽃을 만들어 현숙에게 바친다고. 그렇게 이제 연어를 올리고요. 뭐예요? 연어덮밥 만들어요? 사케동? 연어에 예쁘게 올린 접시를 곧바로 현숙님 앞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뽀뽀는 아마도 영호고 영식님은 뽀뽀는 아니니까 정숙님을 너무 비추는데 그분이 다 저한테 집중을 안 하니까 펄이나 영호는 실은 곁다리고 영식의 반응이 차가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집중을 안 하니까 그래서 1대1 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영식이 1대1 데이트를 하면 그런 장단점이 확실히 부각될 것 같긴 해요. 영식님이 친절하지만 단순한 성격일 것 같고 일단 영식님이 그렇게 막 재밌는 캐릭터는 아닐 수도 있거든. 일단 봐야지. 그래서 정숙님이 초반에 굉장히 애를 쓰는데 남자 마음 얻는 게 1대1 데이트할 땐 쉬워요. 일단 상대가 나한테 집중을 안 하니까 집중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남자와 1대1 아니면 친구도 친밀한 소수 약간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숙님과 오래 만나서 얘가 좋은 애인데 약간 좀 이런 게 좀 개성이 강하구나라고 믿는 친밀한 사람들 혹은 정숙님의 어떤
어떤 이성적 매력에 푹 빠진 남성, 어쨌건 두 부류의 사람과의 관계가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거는 좀 익숙하지 않겠지, 정숙님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질러버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양날의 검이 아니지, 불리한 면이지. 그러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딱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데는 좋은 면일 수도 있는데, 같이 여러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는 단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랑 있을 때는 또 어떤 질러버리고, 또 저런 질러버리는 걸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정숙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편도 있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정숙님이 보면은 또 꼰대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또 일을 그렇게 잘해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밑에 애들은 또 밑에 애들대로 또 계기고, 좀 그러면 약간 그 친한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조직 생활을 할 때 이제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약한 관계라고 해서 이게 약한 관계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한 관계들이 실은 사회생활 할 때는 일종의 안전망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깊은 소수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사회생활 할 때는 그 깊은 소수의 관계를 통해서 내 정서적이나 멘탈 관리가 되는 거고, 얕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실은 평판이 유지되고, 거기에서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거라면 조직 생활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게 일종의 정치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이 안 돼.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얕은 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들의 원초적 본능을 깨워볼 시간이래요. 누구 선택할지 결정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순자님. 다정하게 물어보고요. 복수님은 정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머리에 이걸 쓰고 뒤에서 터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영자님. 영자님을 지금 2순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 3순위 정도로. 지금 최소한 광수, 상철 이 두 분은 영자님을 그래도 2순위, 3순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상철을 첫인상으로 선택했어요, 영자님이. 이때 보면은 가장 설렌 순간. 그래서 상철님이랑 고기 구웠을 때. 실은 뭐 설렌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설렜다라고 질문에 그렇게 고기 구웠을 때 설렜어요라고 답을 하는 순간 왠지 더 설렌 것처럼 기억이 될 수 있죠. 약간 남자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다. 그래서 약간 기억에 남는다. 이제 여기 이때 이제 고기 구워주고 막 그랬었네요. 그래서 어떤 걸로 주로 마셔요? 그래서 저는 소주나 소맥. 술 먹기 전에 이거 하나 먹으라고 하면서 장볼 때 사온 거냐는 말에 친구가 챙겨줬대, 먹으라고. 집에서부터 갖고 온 소중한 술 깨는 약을 전달받았네요. 상철님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좀 봅시다. 굉장히 차분하고, 그래서 일단 생긴 것도 약간 귀여운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칭찬을 더 하고 싶긴 한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었어요 정도로. 영자님도 뭔가 이성 경험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 소개도 어떤 알고 보니 소년가 뭐 대충 그런 거였잖아요. 어떤 소녀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영자님이 알고 보면은 서툴고 수줍음도 많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상철은 풍선 하나 터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자. 순자가 영철을 선택하는 거는 꽤 이전에 예상이 됐었지. 언제 됐었냐면 영철 씨가 영숙 씨를 선택해서 앉아서 그때 뭐 메를로 얘기나 그런 얘기 차분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어떤 또 그냥 목소리 이런 것들에 순자 씨가 꽤 호감을 가졌었거든. 그렇게 영철님 한풍선. 영호 씨가 확실히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뭐 긴장도가 높거나 좀 뭐 불안도가 높을 수 있는데 뭐 저런 걸로 뭐 어떤 성향을 캐치하기는 좀 힘들지. 그래서 반듯한 이미지, 듬직한 체격, 서글서글한 인상 딱이네요. 이번에 이런 자리가 많았었나 봐요. 이 둘도 그렇고 아까 영자, 상철도 그렇고 이번 기수는 초반에 이렇게 대화하는 게 되게 커. 다들 그렇게 막 마음이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서부 횡단 그런 얘기하면서 순자님은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살짝 박찬호 선수의 느낌이 살짝 그 TMI 느낌이 있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랑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대. 그렇게 이제 결혼하면 아내랑 그쪽 여행 다시 가는 게 로망이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로망이 있었대. 그렇게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세 번째 누구였지? 정숙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영식님이었어. 자기소개 전이었죠. 그리고 영식님이 가장 그 높은 가치를 구가하는 시점이었죠. 내가 처음 보자마자 진짜 끌렸던 사람한테 선택하자. 근데 첫인상인데 자기소개를 듣고는 그 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영숙님도 영철, 이건 뭐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 이렇게 남자다운 스타일, 체격이 좀 있고,
그렇게 이때는 이제 서로 선택한 커플이 한 커플 생겨났네요. 그것도 뭐 여기 있는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숙님도 이때까지는 영식님. 과연 영식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갈지 보자고요. 지금 영식님은 여기까지는 뭐 큰 현숙과의 관계로만 따지면 큰 실수 없이 가고 있죠. 회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회도 덜어다 주고, 현숙님 뻔히 알죠. 자기가 회 좋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목살도 그렇고 지금 현숙님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되게 센스 있게 잘 챙겨준다. 배려심이 되게 좋게 보인, 내 여자에게만 잘하는 그런 배려심이죠. 지금 여기서 솔로나라에 와서의 적합한 전략, 혹은 뭐 시청자들이 봤을 때 어떤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은 아니지만, 어쨌건 내가 한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 남긴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자, 옥수님이죠. 옥수님이 영호를 선택한 거는 그냥 그 술자리에서 스킨스쿠버 이야기,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입장하고 처음 앉았을 때 그냥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온 거. 처음에 외모도 나쁘지 않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해외 문화에 익숙한 모습. 영호님은 외국에 많이 나가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슬쩍 떡밥을 던져보니까, 이 영호님은 지금 옥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옥수님은 지금 힘순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찐인 줄 알고,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미국 알아요? 구글 직원한테. 구글 본사 직원한테. 어딘지 아세요라고 하면 뭐 지금 지도 놓고 찍기 해도 옥순 씨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옥순 씨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솔직히 약간, 저가 옥순 씨는 이제 여유롭잖아요. 아유, 그런데도 가봤구나. 아유,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스킨스쿠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스킨스쿠버? 뭐 나도 수영 할 줄 알거든요. 옥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요? 이러면서 저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데, 이러면서 말 그대로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뭔가 있는 척 해보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옥수님의 저 말을 들으면 뭐야 잘난 척하네? 이러면서 되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옥수님은 나도 공통점 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옥수님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비행기 자격증도 있잖아요. 경비행기도 물어봤잖아. 약간 그렇죠. 그래서 취미생활에 비슷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인상 깊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결과로는 영수와 광수가 0표를 받았고, 그 자기소개 이후로 광수 씨와 영수 씨가 이제 과연 어떤 반전을 이룰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광수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우리 도금 광수는 심포도도 잘 먹지? 마음이 편했어. 오히려 좋아.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다행이야. 0표 받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양자역학 얘기, 그 아니면 뭐 와인 못 따는 거?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왜 그렇게 냉면 얘기만 했어요? 냉면 얘기를 통해서 0표, 0 아니면 100.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뭐 상대를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어떤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뎌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하죠. 그래도 뭐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착하고 실은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괴짜, 그리고 뭔가 모든 것을 다 약간 알고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지금 도금을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광수의 내면은 그냥 착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기 취미생활 즐기는 그런 청년이지.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랍니다. 올라가겠다. 그래서 좋게 봐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올라가려고 노력 안 할 거면 입수하지 않았겠죠. 그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에 그 TPO에 맞는 대화 주제 선정도 있죠. 본인의 냉면 얘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과는 좀 거리가 있음에도 본인은 냉면 얘기를 잘했다고 포장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건 지금 본인의 의지가 좋아요. 이 의지대로 할 거면 일단 TPO에 맞는 그런 대화 주제 선정, 내 말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나 그거를 관찰하려고 하는 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뭐 결혼 무조건 해야 되죠. 신이 혹시 있다면 유일하게 준 임무가 자손 번식인데.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자기 방어적인 표현인데, 나는 임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여자가 좋아서 아니면 뭐 이성 뭐 뭔가 이런 부분에서 뭐 상대가 좋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신이 준 임무니까, 그러니까 하려는 거지. 뭐 내가 뭐 여자를 좋아하거나 뭐 그렇게 막 그런 욕망 혹은 욕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임무니까. 그게 자기 방어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번식이라는 말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죠. 있어 보이지. 왜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까, 광수는? 그거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니까, 괴짜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냉면 먹은 얘기 하잖아요. 광수 씨가 약간 방어적인 태도고, 오히려 약한 내면을 감추려는 방어적인 일종의 거만 도금이지, 실제로 거만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성향의 사람일 거야.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문제 풀고 답내고 이런 것을 오히려 즐기는 말 그대로 서툰 사람이지. 근데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떤 나약함을 숨기고 그리고 어떤 저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로 자신의 서툼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구나. 에휴 자식 귀엽네 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으면 광수 씨를 좋게 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고 기대받고 그리고 뭐 특목고 가기 전에 뭐 저건 정교권에서 놀다가 갑자기 중간도 못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기가 내세울 건 공부밖에 없었는데 공부로 중간도 못 가? 그러면 내 인생은 뭐지? 그래 나는 괴짜구나. 이렇게 뭔가 할 수도 흑화하는 방식으로 풀러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인생 하차하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가족을 잃어보고 뭐 그런 아이를 키워보고 또 하나의 큰 재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영표하고 앞에 있는 영수님과 같이 또 손을 들었네요. 실내에서도 아주 거하게 먹었군요. 푸짐하네. 영포 화이팅이라고. 그 영식이 그래도 좋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약간 베일에 쌓인 분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당신들은 베일에 쌓여서 좀 신비감을 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보이는 게 다인 사람들이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겸손한 표현이지. 광수 입장에서는 영자 씨가 광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뭐 마음을 더 갖겠지만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뭐 하여튼 다 제로거든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영자밖에 없어. 광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영자 씨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광수 말고도. 아마도 상철도 있을 거고. 상철도 지금 현숙님은 현숙은 내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상철 씨도 이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할 텐데 그게 아마 영자님이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그러면 이제 영자님이 광수를 선택할까 생각하면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죠. 나는 쿨한 남자니까요. 편하다. 오히려 0에서 시작하니까. 큰일 날 뻔했네. 영수님은 내가 지금 이런 광수랑 같은 라인이라니 목이 탄다 아닌가? 그 광수님 내면이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단단해져야겠지. 영수님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좀 자기 방으로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영수 입장에서 좀 어려 보이지. 영수 씨는 나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알잖아요. 솔직히 영수 씨 나이 정도 되면은 안단 말이야. 이제 영수 씨도 이제 옛날 나이로 이제 거의 40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보이죠. 이게 내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표현이구나. 저게 약함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는 나이인데 이제 광수를 보면서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영표인 것이 좀 긁혔구만.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긴 한데 저는 혼자였어도 의연했을 것 같아요. 특별함. 익숙합니다.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광수 씨도 겸손 혹은 지금 좌절의 표현일 수 있겠지. 영수는 이제 영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도 많고 멋있는 분들도 많이 나와서 약간은 예상을 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확실히 대진에서 첫인상 대진은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바로 옆에 이제 비교군에 이제 하얗고 굉장히 멀끔한 영호 그리고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외모의 영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배치돼 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슈퍼맨 한국식 슈퍼맨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또 영철까지 이렇게 또 배치가 되니까 근데 어떤 그런 외적인 첫인상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키도 크고 얼굴도 다들 훤칠하고 그래서 키 때문에 제가 정말 못 좋아하는 사람하고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 그게 참 아쉬운 얘기네요. 키 때문에 나를 제외하는 사람은 있는데 키 때문에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건 아니야. 키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키가 컸으면 결혼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 옆에 키가 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나 봐. 영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어쨌건 페이커가 준우승을 해도 담담한 내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보통 이런 경우면은 실은 조금 재수없잖아. 이거는 정말 페이커니까 할 수 있는 말. 그래서 내가 만약 고독정식을 먹더라도 의연하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을 지금 연애 시장에서 페이커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또 그렇게 지금 연애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대놓고 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보는 게 결국 내 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초연할 나이가 됐죠. 이제 30대 후반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예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생각 자체가 저를 다 지배하게 하지는 않으려고요. 그 풍선은 내일 데이트를 예고를 하는 거고, 그 풍선 데이트가 그 내일 이어질 그런 데이트와 연결이 있다. 뭐 그런 거겠죠. 뭔가 있어 보려고 쓰는데 그 안에 깊이가 없어진 느낌이어서 아쉽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아침이 밝았고요. 아침부터 이제 옥수님이 웨이브를 넣고요. 여기는 화장실을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옥수님이 지금 나름 배려해서 여기서 지금 머리를 하고 있는 거겠지? 나름 옥수님이 보면은 이렇게 화려한 외모 스타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눈에 안 띄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 같아요.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남한테 피해주는 걸 되게 원하지 않는 성격 같아. 물론 남한테 피해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 사람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신경 쓰는 사람 같아. 지금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 뭔가 누구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도 대답 안 하는 거나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뭔가 순자 씨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했을 때 옥순 씨가 또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거나 이런 응답해 주는 거 그런 걸 보면 옥순 씨가 실제로는 되게 타인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품위가 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옥수님 얼굴이 작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또 정숙님은 저 앞머리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느낌이 확 다른가 하면서 이제 외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어제는 앞머리 있으면 귀여운 느낌이고 앞머리 넘기면 단아한 느낌. 영숙 씨 상당히 배려하고는 말투 그리고 이렇게 컵 올려두는 거 이런 거 보고 이 사람 최소한 뭔가 이런 주변 살피고 그리고 어떤 차분함 그런 거는 갖췄구나.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머리 넘기면 단아한 느낌. 오 나한테 단아함이 있다니. 정숙이잖아요. 처음에 그 단아함이라는 거에서 얘기를 처음 등장할 때 얘기를 나눴었죠. 결국 뭘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거기에서는 그냥 땀 들려주는 거지 뭐.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은 영식님. 그래서 현숙님을 또 불러주고 현숙님 영식님 왔어요 이러고 현숙님을 불러주는데 그때 이제 정숙님이 난가? 하고 왔다가 아닌가? 하고 가 누구지? 했는데 그냥 가고 결국 커피를 받아서 배달해 주는 거는 또 순자님이야. 정숙님은 난가? 하고 왔다가 실은 이 사람이 왔으면 이제 뭐라 그랬어? 여기서 이제 그게 자막으로는 안 나오는데 현숙님 지금 뭐 샤워 중이에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은 정숙님이 받아갈 수도 있거든. 근데 정숙님은 그렇게 말하고 그냥 뭐 별로 대책 없이 그냥 가.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뭔가 와가지고 행동을 해주거나 중간에서 이렇게 수고로움을 행해주는 사람은 순자님이었어. 근데 이제 순자님이 받아가고요. 그 커피가 온 이유는 이제 영식님이 그 전날 목살회 그리고 같이 저녁에 먹었던 커피 한 잔까지. 그래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서 내일은 소원이 커피를 마시는 거. 그래서 아이스와 따뜻한 커피 중 좋아하는 거는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두 사람이 있으니까 또 방까지 들어와서 주긴 애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배달도 순자님이 해줬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정숙님이 받아. 근데 이걸 내가 들고 있어야 하나? 그러면서 놓는 데가 이제 여기다 나 침대 끝에 모서리에다가. 공부만 했어. 다른 거나 이렇게 뭔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그런 확실한 그런 부분은 있네요. 그리고 만약 여기 아무도 없었으면 순자님이 와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갔을 거야. 아니면 뭔가 안전한 곳에 놨겠지. 이런 걸 보면 최소 순자는 뭐 남 중간에서 뭐 남 전달해 주거나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거나 일종의 약간의 헌신이나 희생에 대해서 크게 뭐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 순자 씨도 엉덩이가 무겁지 않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는. 그리고 영숙 씨도 지금 정숙 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차분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여기서도 보고 챙기는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이런 걸 보고 이제 나도 이제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른들은 저런 걸 보고 이제 기본이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저런 태도가 이 사람이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저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저거는 현숙님에 대한 그 공격만이 아니고 저렇게 만약 쏟아지면은 이 집주인 혹은 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피해를 주잖아. 그거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일부러 놓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 30% 3분의 1이네. 오 그래. 의외로 일부러가 많네. 나는 그냥 일단 내가 들고 있기 싫어서 그냥 아무데나 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개념이 없는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영식님 아주 적극적이군 하고 내가 약간 관심 있어야 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면 관심 없어지지 않아요? 약간 영숙님이지. 영숙님은 말 그대로 그 지고지순한 그런 관계 뭔가 성실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 같아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여기서 지금 3분의 1 이상이 계산적으로 저렇게 나쁜 행동을 했다고 오해해버릴 수가 있는 행동인 거는 맞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생각 없이 한 행동이든 아니면 악의적인 행동으로 비치든 둘 중에 하나인 거긴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면 저 행동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악의가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니까. 아예 관심이 없으지 않을 것 같은데, 정숙님은. 영숙님은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거 엎을 것 같다. 여기 올려놓을게요. 하면서 이제 여기에 올려놓으려다가 여긴 또 화장하다가 팔에 치일 수도 있고 화장 가루가 날릴 수도 있으니 위로 올립니다. 저거는 이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해진 사람들끼리는 어떤 저런 배려가 없어도 아유 정숙이 원래 저래. 정숙이 마음은 착해. 이러면서 친해질 수가 있는데 약한 연결고리의 사람들은 저런 행동 보고 바로 손절해버리지. 뭐 애초에 뭐 그렇게 큰 뭐 감정적인 매몰 비용이 있지도 않고 영숙이 올렸죠. 순자님이 여기다가 이제 전해줬고 현숙님이 화장대 위에 영식님이 커피 갖다 줬어요라고 혹시라도 저거 그냥 잊고 못 먹을까봐.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뭘 해야 될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지. 영숙님의 노력으로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고 순자님과 영숙님의 노력이죠. 그리고 영숙님이 마지막에 보관까지 해가지고 그게 저도 현숙님의 미소로 고객의 미소가 우리의 즐거움이죠. 넌 공부나 해. 그런 얘기가 정숙님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러 놓았다가 생각보다 많네요. 난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놓았을 거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나는 아예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었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뭐 10%나 있을라나? 난 솔직히 생각했거든? 10%가 나와도 난 많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40%가 나왔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거는 정숙님이 이거는 만약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면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아마 깜짝 놀라는 거지. 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가 나온다고? 아니, 저거를 일부러 저렇게 뭔가 질투를 행동하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저런 케이스는 난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지금 영식님이 그렇게 질투를 유발하는 대상도 아닐 뿐더러 지금 저렇게 저기다 놨고 쏟아졌을 때 저 밑에 있는 캐리어의 주인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막 실은 그 내가 공격하려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봤잖아. 커피를 못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는 주변 사람들이 봤잖아. 그래서 난 당연히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는데 정숙님이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퍼즐이 또 맞춰질 수도 있겠지. 어쨌건 저한테 만약 하나를 어떤 생각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개념 없는 쪽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숙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충동적이고 뭔가 외모 평가나 이런 게 주변 살피지 않고 그냥 바로 뱉어버리는 그런 직설적인 부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생각을 뱉어버리는 그런 행동관을 봤을 때는 그냥 개념이 없고 그냥 순간적으로 평평하고 빈자리 그래서 놨다 약간 이런 거에 가깝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어느 쪽이어도 실은 문제는 좀 있고 스스로가 개선이 필요하긴 하겠죠.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